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말하는 TV 황유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LG가 내는 세금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과 LG 이 두 그룹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아니 이 두 기업은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한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황희주가 느닷없이 삼성과 LG라는 대기업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것은 영덕과 울진에 이 두 그룹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이 두 기업이 연수원을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수원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지역에 크게 보탬을 주지 않으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300억인가요? 그 거금에다 연수원까지 제공하니까 불편한 식미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드러낸 겁니다. 한마디로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가진 힘센 중앙정부에는 약하고 힘없는 기초지자체는 강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인데요. 실제로 작년 태풍 때 태풍 미탁이었죠. 그럴 때 삼성이 영덕군에 전한 기부는 약간의 쌀과 생활용품 세트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욕긴 하긴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영덕의 삼성 인재개발원과 울진의 LG생활연수원이 양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칠까 지방세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황유주의 현장 목소리 팩트체크 하나! 삼성과 LG가 영덕군과 울진군에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삼성은 1억 원 정도를 냈고 LG는 무려 5억이 넘는 세금을 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게 세금 납부겠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세목은 모두 11가지. 이 중에 6가지가 도세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비세 등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 제일 비중 있는 것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예,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여기에 부과하는 조세죠. 그런데 양연수원은 법인이므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은 법인세 규모의 약 10%에 해당되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영덕연수원은 부지만 9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져보면 약 한 2만 8천 평쯤 되는 것 같아요. 객실도 한 300개 정도 갖고 있고 LG연수원은 부지가 12,000 제곱미터 약 3,700평쯤 되고 객실은 167. 자, 규모 면에서 보면 공시지가는 놔두더라도 규모 면에서 보면 삼성이 LG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다. 삼성이 영덕군에 내는 연간 군세는 1억 정도. 삼성과 영덕군청 모두가 취재 무응답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가지고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 제가 누굽니까? 똑소리는 황유주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삼성과 영덕은 그렇다. 근데 LG는 조금 더 저희들한테는 적극적이었어요. 울진군청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 낸 세금은 1억 5천. 작년 2019년도에는 무려 5억 7천쯤 울진군에 LG가 납부했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가 무려 4억 6천쯤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규모 면에서 보면 삼성이 훨씬 큰데 LG가 어떻게
세금을 더 낼 수 있을까? 이거 재밌지 않나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방소득세 때문입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지방소득세가 뭐길래 LG가 삼성보다 더 많이 내나?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은 국세인 관계로 국세인 법인세 규모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다. 그래서 삼성연수원은 소유는 삼성전자이고 운영은 삼성인재개발에서 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다르다. 그런데 LG울진연수원은 SNI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소유와 운영을 직접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 삼성전자 소유라서 삼성전자가 재산세만 내고 또 운영에 따른 법인소득세는 인재개발원에서 낸다. 이게 영덕군의 모습이다. 자, 삼성인재개발원은 말 그대로 임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연수원도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된다. 따라서 영덕인재개발원은 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LG는 SNI가 연수원을 직접 운영도 하고 또 이 SNI라는 회사는 전국의 LG그룹 산하에 있는 건물 관리업도 같이 하고요. 건설과 레저 사업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법인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또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 돌아오는 몫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가 영덕연수원을 직접 운영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사업장이 전국에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국세인 법인세 규모가 20조라고 전제를 해보는 겁니다. 이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가 10%니까 2조 원. 이를 다시 단순하게 전국에 있는 10개 사업장의 규모와 종업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안분한다면 영덕군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걸 가정해보면 무려 2천억 원. 2천억 원. 굉장하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영덕연수원을 직접 관리 운영까지 한다면 적어도 영덕군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을 잘 아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운영 좀 해달라.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은 삼성과 LG의 지역협력 사업은 어떨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LG의 지역협력 사업.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서인지 다수 영덕 주민들은 좀 실망한다라는 평가였고요. 반면 울진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설 개방 부분입니다. 둘 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원이기 때문에 임직원 교육, 복리 후생 이것 때문에 철저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역에 변변한 이 여가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이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기업의 입장차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영덕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설물 견학은 고사하고 평소 출입조차도 정문에 배치된 요원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거기 정원이 좀 이뻐서 좀 들어가서 사진을 좀 촬영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해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제가 취재차 3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강 기자 면담 어려웠습니다. 12일 날 본사에 전화해서 취재 좀 하자. 통화는 됐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이에 반해 LG는 그리고 울진군은 좀 적극적이었어요. 주민들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또 지역 상가의 활성화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설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또 LG는 지역 주민들의 행사 때는 장소도 무료 제공해주고 참석자에게 식사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은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구매 여부입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은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업과 산림업에 종사를 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산림부산물을 연수원 식당에 좀 넣었으면, 연수원이 좀 사줬으면 그런 것이고요. 또 손님들이 연수원에 판매장을 따로 좀 둬서 그 판매장에서 지역 특산물을 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 경우 취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덕군청 직원들의 입을 빌리자면 별도의 지역 특산물 판매장은 안 두고 있다, 그렇게 전해왔고요. LG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울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오징어, 젓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액수만도 작년에 연간 4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식당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사주는데 이 식자재로 들어간 농수산물 판매액만 4억 5천이 넘는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지역의 인력, 고용 창출은 이 기업들이 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성은 해답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LG는 전체 지원수가 9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중에 60명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울진 지역 출신들이에요. 나머지 30명도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와서 사실상 지역 주민화가 됐다고 하고요. 또 LG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평소 직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집에 보일러 정비, 또 전기 안전점검 이런 봉사활동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계열사 임직원들이 연수원을 오가는 수단, 교통수단, 버스를 이용하겠죠. 근데 LG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있는 관광회사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정말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 결과 여기까지는 팩트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울진 국민들은 LG 연수원에 대해서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 영덕 주민들은 삼성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미탁이 왔을 때 보여주었던 기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정부에 기부한 기부금 차이가 너무 커서 지역 주민들은 이건 좀 지나치다, 그리고 시설도 개방하지 않는다, 좀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되어서 이것은 실망을 넘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 처음 삼성 연수원이 들어올 때는 수목으로 들어온다고 했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또 군청이 나서서 많은 인허가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수목원이 아니고 연수원, 그들만의 시설로 운영되다 보니 실망이 좀 큰 거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역에 큰 보탬이 안 되고, 이러니 이번 코로나 사태의 기부금 행태를 보고는 좀 영덕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분위기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삼성과 LG 두 기업의 연수원이 내는 세금과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밌지 않았나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접근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 측이 취재에 응해주지 않아서 삼성을 제대로 소개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제 한계일 수도 있지만 혹시 삼성에서 이 방송을 보고 다시 저희에게 취재 요청이 오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알려준다면 저희가 즉시 달려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 방송을 통해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경영의 한 축인 소비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